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특히 이제 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렇게 뭐 복잡한 사항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알버타주 에드먼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버타주 기준으로 회사를 어떻게 설립해 나가고, 그다음 회사 이제 설립하면서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한 이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설립은 정확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실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이제 다양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러면 뭐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의사결정권이 부여할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분을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또 이제 회사를 세우면 원래 그 정관, 그 아티클 오브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정관을 이제 또 만드셔야 되거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본 이제 법규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로 치면 이제 헌법과 같은 건데, 이러한 이제 정관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이사진을 또 선임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와 상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사의 주주가 이제 본인이거나 아니면 그 이제 배우자분 또는 이제 뭐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소규모의 그 회사인 경우에는 굳이 뭐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제 그 설립 신청서만 제출하면 회사는 세울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버타 주정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알버타 주정부의 그 등기 업무를 맡고 있는 레지스트리 오피스에 가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그 회사 설립 신청서만 제출하면 회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족 단위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버타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립을 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설립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를 법적인 이제 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버타 주정부에서 위탁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그 레지스트리 오피스에 가셔서 그 회사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Certification of In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 설립증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정 수수료를 제출해서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본인은 이제 알버타 주정부에 본격적으로 법적 실체인 이제 회사를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 회사 설립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3가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 그 다음에 이사 명단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요거 다음 시간에 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설립해서 설립증을 갖고 계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사업장을 갖고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은 반드시 미리 랜드로드와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리스 계약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장기간으로 이제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좀 검토하실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홈에서 이제 홈 오피스를 운영하실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뭐 리스 계약같이 임대차 계약은 필요 없으니까 이러한 이제 절차는 이제 생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시는 그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퍼밋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홈에서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그 이웃들에게 이제 그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덴셜 에어리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뭐 고객이 뭐 자주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거래처 뭐 공급처가 자주 와서 무슨 상품 그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제 납품을 하게 돼서 막 그 자주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뭐 주차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웃에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퍼밋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내가 이 레지덴셜 에어리어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보고 또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그 시티나 타운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퍼밋을 이제 받고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회사 명의의 또 은행 계좌라든지 또 신용카드 계좌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개인과 회사가 이제 구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CRA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그 전문성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무조사 시에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분은 이제 엄격하게 비즈니스 운영을 하기 위한 그 별도의 은행 계좌를 이제 구분해서 웬만하면은 이제 회사와 관련된 비용은 이제 그 비즈니스 계좌에서 나가게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부 그 개인 그 명의의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당분간은 이제 개인 계좌를 통해서 개인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면 웬만하면 이제 회사 거는 다 회사 계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회사 명의의 이제 은행 이제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그 세금 신고 번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제 세금 신고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GST 신고, 그 다음에 급여와 관련된 페이롤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회계 기록을 정리를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 회사 소득세 신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번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번호가 이제 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개인 소득세 신고하면 그 신번호가 9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하게 비즈니스 넘버도 9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GST냐 또는 이제 급여 소득이냐 또 아니면 이제 급여 원천 징수 신고냐 그리고 또 회사 소득세 신고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첨자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첨자와 0001번, 2번, 3번 이렇게 또 추가로 이제 0001이니까 4개의 번호를 해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5자리가 되죠. 그래서 15자리의 번호를 이제 받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5자리 번호가 있어야 향후에 이제 세금 신고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담당할 이제 회계사 분에게 요청을 하면 회계사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신청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회계 세무에 대해서 뭐 북키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회계사와 이제 회계 또는 세무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세무 회계 계약을 맺기까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회사 설립을 할 때 이제 신청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설립에 대한 신청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리 오피스 가셔서 그 서티피케이션 오브 인코퍼레이션이라는 서류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 중에 기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제 회사 이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사 이름은 이제 뭐 아무렇게나 정하시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회사를 다른 회사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성격,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업종이 되는 건지, 업종에 대한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성격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법적 실체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가 포함된 회사명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스 푸드 코퍼레이션, 콥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김스가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이름이 되는 것이고, 푸드가 이제 뭐 그 회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제 그로서리 샵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성격들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코프라고 하는 건 코퍼레이션의 약자인데, 이런 것을 이제 회사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코프도 될 수 있고, INC도 될 수 있고, LTD, 리미티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뒤에 반드시 이런 단어가 꼭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결정하실 때는 이런 3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되게끔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뭐 이렇게 회사명까지 만들지 않아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그냥 넘버 컴퍼니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컴퍼니는 뭐냐면 별도로 회사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레지스트리 오피스에서 임의적으로 번호가 부여된 회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넘버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명을 제출하면은 혹시나 그 해당 지역에 동일한 사업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에서 해봐서 똑같은 이름이 없으면 그때 가서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수료를 더 받고, 또 바로 그 설립증을 그날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색을 하는 기간이 며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수수료도 더 내야 되고, 설립증도 바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며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할 이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3가지 양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시려면. 그래서 일단 정관을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를 공시하셔야 되고, 사업장 주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진 명단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신청하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정관이라고 했는데, 정관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기본적 법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정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복잡하게 뭐 만들면 한없이 복잡하죠. 사실 그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되고, 앞으로 그 업종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업종 제한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고, 또 주식은 무슨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 뭐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 뭐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제가 그냥 필수 기재사항만 요약해서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만든 동영상을 보시고 그 안내 방법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그 지금 이 회사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작성하시면 일단 회사명, 이름이 있어야 되고, 회사 이름을 적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버 컴퍼니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혹시 그 양도할 때 제약은 있는지, 그래서 그 제약 여부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에 혹시 제한 여부를 기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사항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소 공시인데요. 현재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그 사업장 주소지를 실제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기재하시고 혹시나 그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또 그 우편물을 받으셔야 할 또 주소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홈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부분은 이제 집 주소가 이제 사업장 주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사진에 대해서 또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사는 이사진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이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사로 등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진의 4분의 1은 반드시 캐나다 거주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설립과 관련된 이제 서류의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정관을 작성하는 아티클 오브 인코퍼레이션 요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지를 공시하는 노티스 오브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사진을 또 공시하는 노티스 오브 디렉터스라는 이 세 가지 서류를 그 레지스트리 오피스에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일정의 수수료를 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제공하면 그러면 이제 그날로 만약에 이제 넘버 컴퍼니인 경우면 그날로 바로 그 설립증, 즉 Certification of Incorporation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제가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